따뜻한 온정의 손길이 모이는 성탄절이 찾아왔습니다. 매년 예년만 못하다 해도 1년 중에서 요맘때가 가장 따뜻한 그림들이 연출되는 때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고통받고 있는 분들을 위해 나눔을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오늘 인사이드 스토리에선 진정한 의미의 나눔이란 무엇인지, 또 후원과 기부를 통해 마음을 풍성하게 나누는 법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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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예. 전 세계 소외된 어린이들을 위하는 이 국제기구 유니세프, 참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실 텐데요. 그래도 회장님께서 직접 유니세프가 어떤 곳인지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유니세프는 UN 아동 기금입니다. 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이렇게 돼 있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 세계에서 많은 피해자들이 생겼죠. 특히 이제 어린애들의 피해가 가장 컸었는데 그러한 아이들을 도우기 위해서 유엔에서 1946년에 창설된 기구입니다. 그런데 유니세프의 이념은 차별 없는 구호의 정신. 그러니까 성별이나 인종이나 종교나 아무런 차별 없이 어떤 어린이들이라도 긴급하게 구호를 필요로 하는 어린이들을 도우기 위해서 설립된 기관이고 전 세계 한 190여 개의 회원국이 있습니다. 사실은 유니세프 회원국이 UN 회원국보다 더 많습니다. 저 역사가 그렇게 길고 그간의 활동량도 저희가 이제 대충 짐작도 가는데 그렇다면 과연 기금이 어느 정도이길래 이게 다 가능할 것인가? 시청자분들 그게 제일 먼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작년 기준으로 볼 때 전 세계에서 유니세프가 후원 사업에 쓴 기금은 한 103억 달러 정도 돼요. 103억 달러. 예, 그 우리나라 지금 환율로 따지면 한 14조 원 가까이 전 세계에 쓴 거고 또 이것의 대부분이 민간으로부터 구호 사업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유니세프는 전 세계에 많은 회원국이 있지만은 이렇게 두 그룹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는 도움을 받는 나라, 그리고 하나는 도움을 주는 나라죠. 우리 대한민국은 이제 도움을 주는 나라에 속해 있는데 이 도움을 주는 나라는 이 펀드레이징을 위해서 모금을 위해서 국가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 국가위원회가 있는 것은 33개국이고 또 전 세계 그 많은 국가들의 국가 사무소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 무슨 일이 터져도 즉각적으로 우리가 도움의 손길을 펼칠 수가 있습니다. 긴 역사만큼 앞서서 이제 2차 세계대전 언저리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잘 아는 인물이 여기 연관이 돼 있네요. 저희가 잘 아는 인물, 그러니까 국제적으로요. 가장 널리 알려진 인물은 이제 오랫동안 유니세프 국제기구의 홍보 대사를 했던 오드리 헵번이 굉장히 유명한 배우였죠. 그렇죠. 그 오드리 헵번이 남긴 유명한 말 중에 아이들한테 내가 크게 되면은 손이 두 개 있는 이유를 알게 될 거다. 하나는 너를 위한 손이고 다른 하나는 남을 도우기 위한 손이다. 이런 유명한 말을 했죠.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알려진 스타였지만은 후반기의 인생에서는 유니세프를 도와주는 홍보 대사로서 자선 활동으로 마감한 유명한 사람이죠. 그리고 저희가 또 노벨 평화상도 받았고요. 국제적으로. 그러니까 역사로 보면은 지금 77년째가 됐습니다. 그 회장님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제가 살짝 조사를 좀 해봤거든요. 그러셨어요? 네, 경제학 교수에서 대학 총장을 거쳐서 지금은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회장직을 맡고 계십니다. 근데 경제학자와 이런 국제기구 유니세프의 회장, 뭔가 제가 편견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봉사활동이나 이렇게 경제학과 연결되지는 않거든요. 아니 근데 그 편견이 인물에서도 느껴지는 게 너무 온화하지 않았고 예리한 경제학 그 논리들을 어떻게 다 풀으셨을지 그것도 궁금하네요. 코드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원래 경제학은 사람들을 이제 빈곤에서 자유롭게 하고 물질적인 부족에서 사람들이 원하는 물질적인 풍요를 가져다 주게 하는 것이죠. 그렇네요. 그리고 이걸 조금 더 넓히면은 사회가 향상되고 소외된 사람이 없어야 돼요. 불균형을 해소하고 양극화를 해소하고 이런 문제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유니세프 회장을 제안 받았을 때 또 이 경제학자로서 왜 이런 일을 하느냐 그런 질문을 가끔 받았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건 경제학자의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고 또 개인적으로는 제가 오랫동안 경제학 교수를 했고 또 이제 이 연세대학의 총장도 지냈고 저는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혜택을 굉장히 많은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인생의 후반부에는 뭔가 베풀고 네.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남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번에 제가 회장으로서 명예직으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고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자, 근데 뭐 네. 누구나 사실 마음을 먹는다고 해서 네. 유니세프의 회장이 될 수 있는 그렇죠. 건 아니거든요. 이게 뭔가 봉사나 이런 기부에 관심이 네. 좀 많아야 할 것 같은데 네, 혹시 네. 이 특별한 자격 조건 같은 게 있을까요? 그거는 이제 저희 유니세프 이사회에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사실은 특별한 자격이 있는 건 아니겠고요. 그러나 이제 유니세프의 저희 후원자가 국내에서만 해도 지금 49만 명, 예. 아마 올 연말까지는 50만 명을 돌파할 예. 것입니다. 네. 그런데 거기에 이제 회장이라 그러면은 굉장히 상징적이고 또 굉장히 명예로운 일이고 그러니까 그 50만 명의 후원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어느 정도 수준의 여러 가지는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 중에 하나가 역시 유니세프의 이념과 정신을 존중하고 네. 뭔가 남을 위해서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이 풍족하면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예. 자, 올해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항상 뭐 이맘때 되면 다사다난 했다고 하는데 올해는 정말 난이 많았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지난해부터 계속해서 이어져서 러시아와 더 치열해졌고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까지 발발하면서 정말 유니세프가 해야 될 일이 더 많아진 것이 아닌가. 대재앙의 시대를 맞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을 만큼 유니세프도 여기에 대해서 뭐 생각을 좀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전쟁이나 대재앙, 자연재해가 나면은 사실은 가장 큰 피해자가 어린애들입니다. 네. 얼마 전에 외신의 어린아이 하나가 외치는 장면이 나왔어요. 가자지구 전쟁에서. 네. 우리가 뭘 잘못한 게 있습니까? 너무나 슬픈 장면이더라고요. 유니세프에서는 이 가자지구 중동 전쟁, 이 전쟁터가 어린아이들의 무덤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지금까지 통계 보면은 가자 지구에서 사망한 어린아이들이 5천 명이 넘고요. 또 그동안에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었고 이 전 세계에 우리 그런 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죠. 예. 그때마다 이제 유니세프의 역할이 많고 유니세프는 거의 전 세계에 국가 사무소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은 뭐 북한에도 당연히 있고요. 그런 네트워크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그런 사태가 발생했을 때 도와줄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는 거고요. 또 유니세프는 세계 주요국에 그런 긴급한 물자를 보급할 수 있는 보관 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서 적극적으로 갈 수 있는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죠. 사실은 그런 사태가 많이 발생하지 않아야 되는데 유니세프의 도움이 더 많이 필요로 하는 상황일수록 사실은 더 피해가 큰 거죠. 네. 근데 이런 전쟁이 일어나면 사실 말씀을 준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너무 가슴 아픈 얘기지만 아이들은 어떤 위험에 좀 놓이게 될까요? 아이들이 이제 가장 직접적으로 위험에 놓인 것은 생존의 문제죠. 그렇죠. 식수 부족하고 네. 그리고 식량 먹을 거 당장 추위의 시대. 기본적인 거 뭐 의식주 다 없는 거고요. 또 부모를 잃게 되고 그리고 또 그 과정에서 하다못해 저희 유니세프의 보고 자료에 의하면은 그런 내용들이 많아요. 어린애들이 뭐 식수를 구하다가 뭐 납치를 당하다가 또 여성 아이들은 뭐 성적인 착취를 당하다가 인신매매원이 된다든가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어린아이들이 어려워지면은
간단하게 의식주 해결을 못 하겠구나 이런 수준에서 벗어나서 생존의 위협을 많이 느끼게 되는 거죠. 네. 예. 아이들 얘기하니까 정말 마음이 더 아픈데요. 그렇습니다. 뭐 전쟁뿐만 아니라 모로코 대지진이나 리비아 대홍수 그렇습니다. 여전히 아이들이 좀 힘들어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튀르키예 지진도 있었고 그렇네. 모로코에서도 있었고 지진 뭐 자연재해 요즘 기후 변화 때문에 그런 일이 엄청 많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의사 표현할 능력도 없고 자기가 주도적으로 뭘 할 수도 없는 거고 네. 뭐 대피하기도 어렵고 예. 네. 이런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그런 위험에 직면하게 되고요. 네. 지난번에 이제 코로나가 상당히 세계적으로 창궐했을 때도 어려운 국가에서는 백신을 얻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널리 알려졌는데 코백스라고 해가지고 네. 처음에 백신이 부족할 때 처음에 이 WHO를 중심으로 들어왔잖아요. 그게 이제 유니세프가 주관한 중요한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니세프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백신을 구매하는 기관 중에 하나예요. 그 이유는 아주 저소득층의 어린아이들한테 기본적인 백신, 예를 들어서 소아마비부터 시작해서 뭐 코로나 이르기까지 그런 걸 보급해주는 사업을 하고 있죠.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세계에서 태어나는 아이들의 3분의 1 이상은 아프리카예요. 그런데 또 불행히도 아프리카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기아선상에서 허덕이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그 아이들의 피해가 더 큰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을 도와주고 아이들을 살리는 것은 어찌 보면은 인류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어떤 사명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예. 네. 예. 결국에는 이제 어려운 상황에서는 약자 그 중에서도 아이들 나이가 어릴수록 더 큰 위험에 놓이게 되는데 전쟁 상황이나 이런 자연 대재앙 속에서 아이들이 가장 그렇다면 현장에서 필요한 것은 뭘까요? 물일까요? 아무래도. 식수가 제일 크고요. 예, 예. 의식주가 제일 크죠.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국가에 가면은 유니세프는 이 블루 닷이라는 걸 운영합니다. 그래서 유니세프의 상징이 파란색이거든요. 그렇죠. 파란색 텐트를 해놓고 부모를 잃은 아이들 봐주기도 하고 주거 시설이 없는 아이들 저기 하고 임시로 교육 현장을 만들어 가지고 저 유니세프가 보급하는 것 중에 교육 키트가 있어요. 공수하기도 하고 그걸 갖다 놓으면은 텐트에서부터 칠판, 연필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이런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그것부터 시작하는 거죠. 예. 네. TV에서 이제 다양한 이제 구호단체들이 적극적인 모금 활동에 나섭니다. 요즘에는 채널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TV를 보시다 이제 나오면은 못 견디고 이렇게 돌리시는 장면을 제가 자주 보는데 그게 이제 어려운 상황을 현실적으로 전해주려는 노력인 건 알겠습니다만 너무 힘들어하는 아이라든지 너무 그 가난을 정말 비극적으로 묘사한 영상들이 과연 저게 모금에 혹은 기부에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하거든요. 유니세프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 가지고 있습니까? 네, 저희 유니세프는 몇 년 전부터 아이들의 아주 처참한 모습을 그러니까. 보여주면서 기부자들의 마음을 자극해서 모금하는 사업은 저희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부를 받으면서 이 아이들이 변하고 생활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고 기쁨에 넘치면서 뭔가 긍정적으로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예. 그걸 통해서 저희는 기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노벨상을 받은 경제학자도 그런 연구를 했었는데 네. 우리 장기적으로 보면은 아이들에게 필요한 물건을 현물로 직접 주고 그때그때 식량을 공급해주고 이런 활동을 해서 이 아이들을 도와주는 것하고 이 아이들이 스스로 자기 발전을 위해서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거하고 어느 게 장기적으로 비교했을 때 더 좋은 거냐. 그 아이 자체도 큰 잠재력을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렇죠. 어느 예. 시점에서는 뭔가 스스로 많은 걸 개발해낼 수 있다. 네. 그런 잠재력이 있다. 이런 것들을 자꾸 자극해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니세프도 물론 이제 물질적인 기부도 필요하지만 예. 네. 그거보다는 조금 더 아이들이 뭔가 힘을 가지고 자긍심을 가지고 자기도 뭔가 할 수 있다는 이런 능력을 가지게 영어에서는 그걸 임파워먼트라고 하는데 네.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해 주려고 합니다. 네. 예.
유니세프의 역사에서 한국은 정말 놀라운 스토리를 가진 나라더라고요. 6.25 이후에 가장 많은 어떻게 보면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이제는 도움을 주는 나라가 됐죠. 그렇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그 많은 회원국 중에서 도움을 받는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전환한 것은 대한민국이 유일하고, 그러니까 지난번에 유니세프 총재는 대한민국이 유니세프가 존재하는 증거이기도 하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기부자들이 만들어내는 후원금은 전 세계 그 많은 회원국 중에서 미국, 일본, 독일, 뭐 영국, 프랑스, 대한민국 정말 탑5에 대한민국이 들어있어요. 또 인구 비례를 볼 때는 우리 한국이 가장 또 앞서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우리 국민들 사이에 넓게 퍼져 있는 기부 문화, 저는 그것을 제가 명명을 한 건데 풀뿌리 기부 문화라고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한 50여만 명이 월 한 3만 원 내외 기부를 해서 1년에 한 1,500억 가까지를 만들어내는 거니까 배치장도 맞들면 낫다는 네. 식으로 사실은 그거는 관심의 문제지 돈 자체 규모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 지난번에 투리기에 그 대지진이 발생했을 때도 국내에서 긴급 재해 모금을 했는데 우리가 가장 많이 신속하게 했었고요. 올해도 이제 저희는 원래 목표치를 추월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이 앞으로도 미래의 세계 시민으로서 흔히 우리가 글로벌 시티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세계 시민으로서 정말 미래의 잠재력이 크다라고 생각하는 게 저희 한 50여만 명에 가까운 기부자들 중에 30대, 40대가 절반 이상을 훨씬 많이 차지해요. 그 젊은 층이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이역만리의 남모르는 어린애들을 위해서 뭔가 배려하고 기부하고 아끼는 이런 마음이 굉장히 선진화됐다고 생각합니다. 예. 개인들의 그런 어떤 풀뿌리 모금 문화가 대한민국의 위대한 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사실 기업 같은 경우에는 국가 이미지가 있듯이 기업의 이미지가 있어요. 그래서 일부 제가 기부를 활동을 하는 회사도 몇몇 있다고 아는데 이게 뭐 기준 같은 게 있나요? 혹시 좀 이렇게 문제가 있었던 기업이라든지 기업 총수에 뭐 좀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든 이러면은 좀 기부에 문제가 있거나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유니세프만의 특징인데요. 예. 저희는 이제 어느 기업이 우리한테 기부를 하고자 하면은 저희 유니세프 본부하고 그 기업에 대해서 레퓨테이션 스크리닝 프로세스를 거칩니다. 야.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인가를 평가를 합니다. 과연 받아도 될 것인가? 받아도 될 것인가. 그런데 그 원칙에는 전쟁 물자를 보급한다든가 주류를 생산하는 기업이다든가 술을 안 내죠. 마약하고 관련이 돼 있다든가 어린이 유해식품이라든가 담배를 제조한다든가 그럼 맨 나중에는 사회적으로 논란이 많은 컨트롤시라는 이슈에 관계된 기업이다. 그럼 저희는 기부를 그 기업으로도 받질 못합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저희의 경우에는 전체 기부액 중에서 기업의 기부는 10% 미만이고 예. 저 회장으로서는 기부를 많이 받고 싶죠. 그렇죠. 그런데 세상이 요즘 얼마나 개방화되어 있는지 저희가 어느 기업이 기부 의사를 표명하면은 본부에다가 저희 용어로는 듀 딜리전스라고 하는데 그거를 바로 넣습니다. 이 기업이 기부를 하려고 한다. 그러면 이제 저희 나름대로 심사를 하는데 본부에서도 전부 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모르는 내용까지 다 알아. 이거는 이것도.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는 기업의 구조가 계열 기업이 또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어느 한 계열 기업이 관련이 돼 있으면 또 복잡해지고 그게 따라서 또 추적 조사를 해봐야 그렇습니다. 되겠네요. 그래서 기업의 기부를 유니세프가 아직 많이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우리나라 많은 기업들이 다 문제가 있는 건 전혀 아니고요. 그렇죠. 문제가 없고 좋은 기업들 참 많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저희 유니세프는 어너스 클럽이라는 게 있는데 네. 고액 기부자들 쪽이 있습니다. 이 고액 기부자에 들어가 보면은 오히려 대기업보다도 중견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글로벌 기업으로서 경쟁력을 갖추려면은 경쟁력을 갖고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거는 예. 당연히 필요하지만은 더 나아가서 역시 나중에는
기부죠. 네. 기부입니다. 왜냐하면은 기업 자체가 하나의 사회적인 존재로서 사회를 떠나서는 있을 수 없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업 부문에도 앞으로 이런 것들이 널리 확산됐으면 좋겠어요. 네. 자, 제가 앞서서 이제 김혜수 씨 굉장히 인상적으로 네, 네. 광고 봤다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이제 뭐 축구 선수 조규성 씨도 있었고 BTS 멤버도 있었고 김연아 씨도 떠오르죠. 이런 탑스타들 연예인들이 또 유니세프를 통해서 기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도움이 충분히 되는 요인들이 있겠죠. 왜 선택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연예인들이. 제 생각에는 그분들이 다 글로벌 스타들이고요. 아, 역시. BTS도 예. 우리 유니세프 본부에 홍보대사로 작성을 많이 하고 또 김연아 씨도 기부를 스스로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우리 유니세프에. 그러니까 대부분 제 생각에는 글로벌 스타이기 때문에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유니세프를 선택한 것 같고 또 얼마 전에 김호중 씨가 케냐를 다녀왔어요. 유니세프 홍보 영상을 위해서. 그러니까 역시 이분들은 본인들이 연예 활동을 통해서 대단한 인기를 누리고 있지만은 전 세계 돌려드리는 거죠. 사람을. 소외된 예. 사람들을 위해서 네. 어린애들을 위해서 돌려주는 이런 효과가 또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예. 그러면 혹시 회장님 기억에 남는 홍보대사가 있을까요? 궁금한데요. 그 안성기 씨. 아, 안성기 씨는 저희 한국위원회가 생긴 이래 지금까지 안성기 씨는 거의 30여 년 동안 맞습니다. 예. 처음부터 끝까지 홍보대사였죠. 유니세프 하면은 안성기 씨 목소리가 한동안은 맞습니다. 겹쳐 떠오르던 시절이 맞습니다. 있었습니다. 예. 지금도 유니세프 홍보 이런 데는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안성기 씨가 되고 있죠. 네. 예, 예. 그리고 또 유니세프 하면 떠오르는 게 저는 그 캠페인 활동이거든요. 네, 네. 이번에 또 새로운 캠페인 활동을 시작하셨다고 들었어요. 그 유니세프에서는 이제 다양한 아이디어로 새로운 캠페인을 많이 하는데 한동안 저희가 한 팀이 되자고 이제 유니세프 팀 팔찌를 만들었어요. 팀 팔찌. 예, 예. 이번에 이제 새로 개발해서 지금 진행 중인 게 이제 팀 반지입니다. 두 개의 링이 이렇게 교차돼 가지고 유니세프가 쓰여지는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제 기부를 해서 당신도 유니세프의 일원이 됐다. 그리고 소속감을 당신도 부여하는 거죠. 그렇죠. 아, 당신도 왜 반지라는 것은 서로 약속의 상징 아니겠습니까? 네. 당신도 세계 그 아주 고통받는 어린애를 도우는 한 패밀리가 됐다. 이런 상징으로서 젊은 사람들이 아주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 이병헌 BH 엔터테인먼트 그룹의 전체 스타들이 여기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많이 하게 되고 유니세프가 기부를 많이 받으면 제일 좋은데 유니세프에 기부를 하지 않아도 우리 한국 사회 기부 문화의 저변을 확대하는 것이 네.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그래서 우리가 작년부터 이미 유산 기부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건 본부하고 같이 작년에도 일부 성과가 있습니다. 당신의 그 평생 모았던 아름다운 그 자산들을 누구를 위해서 쓸 거냐. 그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유산 기부의 필요성을 많이 저희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네. 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만은 저는 그 좀 이렇게 어려우신 분들 길에서 보거나 뭐 자선 냄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좀 현금을 가져다니면서 많이 좀 내는 편인데 그럼 간혹 친구들이 그래요. 야, 그거 다 저기 어려운데 안 쓰여. 막 이렇게 비관적으로 얘기하는 친구들이 가끔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공식적인 기부단체도 혹시나 하고 의심하는 분들이 분명 있습니다. 어떻게 쓰이는지 좀 설명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간혹 그런 사고가 났었어요. 예. 우리 기억에도 있었잖아요. 무슨 사건이 있는데 맞습니다. 기부 받아가지고 그냥 사적으로 쓰고 이런 경우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가끔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럼 저는 두 가지를 답변합니다. 네. 첫 번째, 그분이 직접 기부를 하셨느냐고 한번 물어봐라. 아, 해보고 그런 얘기 하는 거냐. 왜냐하면은 기부를 직접 하시면은 저희 유니세프 경우에는 단돈 1만 원을 기부해도 우리가 이 돈을 어떻게 썼습니다 하고 전부 보고가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부를 해보시면은 바로 내 돈이 어떻게 쓰여졌구나 이렇게 하는 걸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기부를 할 때 기부자들께서 어떤 생각을 하시냐면은 내가 얼마를 기부하는데 이게 진짜 얼마나 그 목적을 위해서 쓰여지느냐 이거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으세요. 근데 저희 유니세프는 전체 기부액 중에서
고유한 우리 목적 사업에 쓰는 비율이 90%가 넘습니다. 이 기부단체를 평가하는 가이드포스트라는 기관이 있는데 거기서 평가했을 때도 모든 면에서 5스타를 받은 것이 유니세프고 또 저희 유니세프는 한국에만 있는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현재 기부한 금액의 약 한 80%는 본부로 송금을 합니다. 그럼 본부에서 저희가 이제 어디에 쓰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협의할 수도 있고 그리고 본부에서 바로 가는 거고 나머지 이제 국내 사업을 위해 쓰는 게 있고 그래서 90%가 넘는 목적 사업을 쓰고 있으니까 이거는 저희한테는 해당이 전혀 안 되는 얘기고요. 네. 그분들께서는 오늘을 계기로 유니세프에 한번 기부를 해보십시오 하고 제가 권고하고 싶습니다. 네. 그런 일각의 분들 중에서 또 예. 앞서서 이제 기금의 80%는 본부로 보내지고 20%는 국내 사업에 쓰인다고 했습니다만 그렇게 어렵게 뭔 왜 이렇게 다 해외로 보내? 우리나라에도 어려운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당연히 그럴 수 있죠. 예.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 이제 유니세프 입장에서 볼 때는 몇 가지 이유를 설명합니다. 우리가 유니세프로부터 과거에 한국 전쟁 이후에 가장 많이 후원을 받은 나라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우리가 어려웠던 시절에 받았던 후원을 돌려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한국이 공적인 부문에서도 흔히 그걸 ODA라고 합니다. 해외 공적 원조. 네. 그것도 OECD 국가 중에서 우리가 가장 낮고 우리가 이렇게 나라가 발전한다면은 그거와 같이 정말 세계 시민으로서 역할과 책임이 같이 뒷받침돼야 되고 네.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그걸 따라가기에는 아직도 기부 문화가 굉장히 발달돼 있지 않다. 네. 굉장히 천박하다. 그렇게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나눔이나 후원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는 1대1 후원을 선호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제가 알기로 유니세프는 그 1대1 후원이라는 것 자체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도 이제 그거에 대해서 가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제 비용 차원에서 그거는 안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게 또 비용 발생하는데 그거를 차라리 쓰는 게 낫다. 그렇죠.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걸 아주 엄격하게 하려면은 엄청난 그 과정에 또 관리자도 있어야 되고. 관리자도 있어야 배송비도 들 되고 테고. 또 엄격하게 얘기하면은 이 돈에는 흔히 말하는 꼬리표가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계속해서 추적해서 A라는 사람이 기부를 했는데 저쪽에 가서 Y라는 어린아이에게 갔다. 이거를 얘기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유니세프는 가끔 그런 논의를 하지만 더 많은 어린애들을 위해서 그렇죠. 이 비용을 쓰는 게 맞다. 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집중을 위한 선택이다. 네. 이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자, 그간 앞서 이제 화려한 이력도 전해드렸습니다. 워낙 많은 일을 해오셨는데 현재는 국제기구의 회장으로 계십니다. 다음 행보가 궁금한데 이후에 또 이제 다음 스텝이 계시겠습니다만은 어떤 인물로 좀 기억이 됐으면 좋겠는지 사람들한테. 저는 뭐 평생의 교육자였고 그리고 이제 사회로부터 받은 혜택이 많기 때문에 제가 필요로 하는 곳에 언제든지 쓰여질 수 있기를 바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세계를 이끄는 선진국이 돼야 되고 예. 또 우리 학생들이 세계 곳곳에서 정말 글로벌 리더가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문에 보면 경제적으로 보면 우리 대한민국이 뭐 미국 시장에서 뭐가 1위다, 2위다 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제는 물질이나 서비스가 1위가 아니라 사람이 1위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이 또 우리 사회가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네. 식음도 제대로 해결을 못하는 어린애들을 위해서 도와주는 것은 그것의 아주 작은 한 부분이지만은 그것이 하나의 조그만 씨앗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네. 예. 그러면 회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우리 사회의 기부 문화가 활성화되어야 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시는지요? 우리 사회 기부 문화가 활성화되는 이유는 너무나 많습니다. 네. 그 사회는 사실은 우리가 많이 쓰는 표현 중에 뭐 아름다운 동행이다, 또 뭐 함께 가자 이런 표현을 쓰는데 사람들이 태어날 때는 얼마나 차이가 나겠어요? 다
대단한 잠재력을 갖고 이 세상에 태어나는데 조금 자라다 보니까 태어난 곳이 씨앗이 뿌려진 곳이 좀 어렵기도 하고 또 거기에 뭐 폭풍우가 몰아치고 눈이 오고 그러다 일시고 어렵게 된 거 아니겠어요? 그게 바로 우리 이웃인 거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도와줘야만 그것이 곧 바로 우리가 함께 갈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거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야만 네. 우리가 글로벌 선도자가 될 수 있고 글로벌 리더가 될 수 있는 정신이 길러진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언젠가 시간이 주어지면 이거는 제가 훨씬 더 많은 이유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특히 젊은 사람들한테. 예. 예. 전쟁이 주는 유일한 하나의 효용 가치라고 굳이 꼽는다면은 사랑은 위대하고 평화는 고귀하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이다. 이런 얘기가 좀 기억이 납니다. 어느 때보다 힘든데 이런 힘든 겨울 지내면서 우리 주변도 주변입니다만은 좀 더 먼 시선으로 글로벌 마인드 지금 강조하셨으니까요. 유니세프가 더 앞장서 주시면은 대한민국의 많은 또 의인들이 나서서 그 길을 따라가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 해봅니다. 오늘 따뜻한 시간 만들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이야기 잘 고맙습니다.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힘들어질수록 오히려 모금액이 늘어난다고 하죠. MZ 세대들이 뭐 기부 문화를 좀 바꾸고 있고요. 착한 펫은 아시겠지만 동물들 우리 임영웅 씨 같은 팬클럽이 임영웅 씨. 기부를 통해서 사회가 더 따뜻하고 화합을 해서 목표액을 달성해 주셨습니다. 부의금을 통째로 다 들고 오셨어요. 오. 눈물을 흘리면서 기부를 하셨는데요. 굉장히 따뜻한 민족인 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네.